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메모리 감산 결정을 계기로 인텔이 삼성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최고의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CEO들이 부쩍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패키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칩과의 조합인데요. 이 패키징과 칩의 조합 능력은 사실 그 별개의 요소 같지만 한 두름에 묶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패키징이 중요해진 것은 이제는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는 방법만으로는 컴퓨팅 성능 향상의 한계가 가까워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미세 공정이 최극단으로 갈수록 그 파운드리 공정 노드 진화만으로는 최고의 칩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3나노까지 미세 공정이 내려가면서 제조 노드 업그레이드 하나만으로 칩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담보되기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칩의 재구성인데요. 칩의 성능을 올리고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칩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놓고 회로의 선만 얇게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텔, AMD, 엔비디아 등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업체와 R&D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을 보면 메모리 시제품을 자신의 CPU 등 프로세서에 테스트하고 있거나 메모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R&D 단계에서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칩 성능을 높이려면 칩을 어떻게 배치하고 쌓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전통적 메모리 역할에 연산 기능도 일부 담당하는 차세대 메모리가 뜨는 것도 이전과는 다른 칩 역할론, 칩 간 성능의 믹스를 통해서 패키징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CPU와 같은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업체 간 긴밀한 협업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반도체는 복잡한 공급망의 핵심이고 이제는 칩이 더 섞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칩이 섞이면서 CPU 등 프로세서 경쟁력을 메모리가 크게 좌우하는 시대가 이미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인텔, AMD 등 프로세서 업체들이 자신의 차세대 프로세서를 소개할 때마다 매우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메모리 사양입니다. 프로세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로세서의 한 세트처럼 딸릴 수밖에 없는 D램과 같은 메모리도 갈수록 고사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메모리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는 차세대 메모리라는 DDR5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메모리 감산을 선언했는데요. 이 감산하는 사양은 9세대 제품, 범용 제품 이고 그런 쪽에 생산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차세대 DDR5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앞으로 DDR5, LPDDR5 등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미 재고를 충분히 쌓은 만큼 메모리 감산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DDR5는 현재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서버 등에 널리 쓰이는 메모리 규격인 DDR4를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 규격입니다. 이 DDR5가 시장에 나온 게 2021년 말입니다. 바로 인텔이 소비자용 CPU인 12세대 CPU 엘드레이크를 출시하면서 이 신작 CPU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보인 메모리가 DDR5입니다. 그런데 인텔의 엘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DDR4와 DDR5를 함께 지원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나온 AMD의 라이젠 7000 시리즈 같은 경우, 그리고 인텔의 다음 13세대 CPU인 소비자용 CPU죠. 랩터 CPU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꽤 났는데요. 이 CPU 가격 차이를 낳는 원인이 바로 메모리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AMD의 라이젠 7000 같은 경우는 이 값비싼 DDR5 메모리에 올인한 반면, 그러니까 DDR5만 지원한다는 뜻이죠. 인텔의 13세대 CPU인 랩터레이크는 DDR4와 DDR5 이 두 가지 유형의 메모리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차이가 좀 났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소비자용 CPU에서는 인텔이 AMD를 수세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텔이 소비자용 CPU에서 이전에 밀렸던 전세를 다시 역전시켜서 AMD를 다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DDR5 탑재가 더 더딘 상황입니다. DDR5 탑재에 더 적극적이었던 AMD보다 DDR4와 DDR5를 모두 지원하는 인텔이 더 잘 나가면서 DDR5로의 메모리 교체 수요가 진척이 느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버 쪽도 상황은 엇비슷한데요. 서버 시장에서는 인텔이 아니라 AMD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원래 20%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인 2022년 하반기에 나온 AMD의 4세대 에픽 프로세서 제노아 CPU가 서버 CPU 중 최초로 100코어를 돌파한 CPU인데요. X86 최초로 5나노 공정으로 만든 CPU가 바로 제노아 CPU인데 DDR5를 처음으로 적용한 서버 CPU입니다. AMD는 올 상반기에 베르가모 CPU도 내놓습니다. 반면 인텔 같은 경우는 올해가 돼서야 겨우 신제품 서버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를 내놨습니다. 이 사파이어 래피즈는 과거 10나노 슈퍼핀 공정으로 불렸던 인텔 7나노로 만든 제품입니다. 사실상 TSMC의 7나노 수준으로 이보다는 조금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후하게 쳐주면 삼성이나 TSMC의 6나노 수준으로 만든 CPU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것이죠. AMD가 작년에 5나노 CPU를 내놨는데 서버 CPU에서 이제 7나노보다 조금 낫다는 공정으로 인텔이 올해가 들어서야 사파이어 래피즈를 내놨습니다.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바로 DDR5를 지원하는데요. 인텔이 그 서버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80%를 훨씬 웃도는 점유율을 확보한 업체가 바로 인텔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서버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데요. 이제 DDR5를 지원하는 CPU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메모리 전환에 속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1등 이 신제품이 나와야 메모리 교체 수요도 더 확산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인텔은 그간 그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늦어진 이후로 DDR5와의 호환 검증 등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텔 7나노, 과거 노드 명칭으로는 10나노 슈퍼핀 공정의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서 밀렸다는 게 맞을 것입니다. 메모리 수요 교체 측면에서 보면 사파이어 래피즈가 훨씬 이전에 양산됐다면 DDR5 시장 연착륙도 더 빨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DDR5를 지원하고 CPU 성능도 뛰어나다는 게 증명됐다면 AMD와 같은 경쟁사들의 DDR5 탑재도 시간이 더 당겨졌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그 메모리 교체 수요 부진에는 업황 부진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CPU 시장의 1위 업체 인텔의 미세공정 개발 부진에 따른 신제품 출시 연기가 메모리 업황을 더 악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음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미세공정에서 주도권을 내준 인텔의 부진이 DDR4에서 DDR5로의 더딘 교체의 숨은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종합해보면 인텔이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텔은 미세공정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CPU 양산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 업그레이드 수요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미세공정 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자신의 칩을 일부 외부 파운드에 맡기고 있는데 이런 물량은 현재까지는 죄다 TSMC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으로서는 메모리에서도 인텔의 피해를 보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도 TSMC에 밀려 득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가 양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DDR5 수요도 늘겠지만 이미 삼성은 충분한 재고를 쌓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너무 밀린 탓에 메모리 업황이 조기에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은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신제품이 더 비싼 이유는 성능이 더 뛰어나기도 하거니와 이 메모리를 만드는데 수율도 더 낮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탓입니다. 신제품은 시장에서 더 많이 깔리고 시간이 흘러야 양산 수율도 좋아지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초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고 제조사의 수율도 낮은 편이기에 가격도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TSMC 등 파운드리도 칩 제작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CPU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은 불황이죠. 그러다 보니 메모리 교체 수요에도 적잖이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인텔이 됐든 AMD가 됐든 새롭게 선보인 CPU 제품의 성능이 소비자가 체감해보니 예상보다 더 좋다고 느낄 경우에는 CPU를 빨리 교체하게 되고 메모리도 CPU 성능을 떠받치기 위해서 이를 교체하는데 고객들이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메모리 업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CPU 경쟁과 메모리 교체 수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